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떤가요? 저는 최근에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과거의 일들이 이제야 정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난 일을 마음 가벼운 삼키고 넘길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가 과거를 놓아버리면 마음이 정리될 거야 라고 조언해줘서 여기에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를 공유하면 나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요. 이제 용기를 내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잊을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전부터 얘기했지 않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의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으면 당신의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니,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어쨌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 것 같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친구들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으로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제 예비 남편과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분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특징 중에 자기의 일들 간섭하는 것이 있었지요. 생각이 안 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뛰어다니고 물장구를 쳤던 그런 친구였어. 하지만 남녀 사이의 친구 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친구와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제와 그 사람이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결혼까지 서로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예비 남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비 남편만 두고 보면 결혼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제 결혼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마음만 따지면 결혼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웠죠. 나도 엄마의 의견을 알고 있어? 일단 너희 둘이 서로 좋다고 하니 나도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 곁에 사과할 일이 있어야 해. 안 그러면 그 여자가 너무 싫어서 결혼이 괜찮다는 게 잘 안 느껴져. 너도 엄마가 무슨 뜻인지 알지? 아이고. 그건 알지만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해서 그 곁에 여자도 사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어. 그걸 아는데도 엄마가 아빠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성빈이를 좋아하고 나도 정말 좋아하니까 엄마와 아빠가 좀 더 용납해주면 좋겠어. 어쨌든 답답하고 어렵다. 어떻게 성빈이 엄마가 그런 여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렇게 괴로운 상황의 장애물은 예비 시어머니였고 우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나의 엄마나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평판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평판을 인정할 수 없는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한 거겠지? 모두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정말 예비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은 꽤 답답했어요. 아줌마들은 저희 예비 남편을 보고서 어떻게 그런 여자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지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 예비 남편을 보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저의 엄마가 말씀하신 사과는 할 것이라는 그 말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간단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마씨 그럼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한 번은 동네 아줌마들이 화합을 위해서 동네 모임을 가졌던 때였어요. 저희 동네는 요즘 도시에서는 드물게 이웃들 사이에 서로 침묵하는 동네였지요. 그런데 그곳에 예비 시어머니가 방해를 내놓았어요. 이제 뭘 하면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죠. 제 엄마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보통 동네 아줌마들의 모임 코스는 동네에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가게를 방문해서 물건을 산다고 하던데요. 어느 날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코스로 동네 엄마의 가게에서 반찬을 훔쳐나가다가 걸렸대요. 그 거짓된 모습을 들킨 것이죠. 사실은 예비 시어머니가 반찬을 훔친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면서 예비 남편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전에도 여러 번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 가게에서 반찬을 슬쩍 해가는 걸 봐주고 있으셨거나이 아는 마당에 그냥 모른 척 해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호의를 베품을 가지고 예비 시어머니가 그걸 이용했던 거예요. 내가 뭘 훔쳤다는 거야? 나 돈 내고 사가려고 했었어. 아이고 나야말로 지혜는 어마하게 반찬을 팔아주려고 지금도 꾸역꾸역 가져가려 했던 건데. 아, 왜 애들 그렇게 살을 뭘할까? 어머머 팔아주려고 하는 거면은 그냥 당당하게 봉투에 담아 달라고 하고 계산했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왜 그거를 품속에 꾸겨 넣어? 아유 됐어. 성빈 엄마 내가 참다. 이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내가 그냥 할 말 다 할게. 뭐 성빈 엄마가 우리 가게 물건 팔아준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동네 사람들 죄다 성빈이 엄마 그냥 눈 감아준 알아. 하긴 하면 이러지 못하지. 우리 반찬 훔쳐가서 먹어놓고 상했다고 억지를 쓰지 않나. 대체 그 10분 사이에 반찬이 어떻게 상해. 그뿐이야. 혜진이 엄마 빵집에 가서도 빵에 일부러 머리카락 넣다가 걸렸다며 그것도 혜진 엄마가 시시해준 거고. 아이 어쩌면 사람이 그래 참 엄청나죠. 엄마 말로는 그 당시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뻔뻔함의 끝을 달렸다고 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눈 감아주는 걸 뻔히 하면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그 와중에 돈까지 뜯어내려 했던 거였죠. 빵집 하는 이모한테는 빵에 머리카락 넣고 저희 엄마한테는 음식 먹고 배 달랐다고 우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날 예비 시어머니가 우려했던 반찬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 입씩 드셨어요. 그 후에 아빠가 감을 못 이겨서 예비 시어머니가 3,000원을 내고 나가버렸대요. 그 후에 예비 시어머님은 우리 엄마나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외면을 당한 거래요. 그 여자는 자기 사람들한테도 외면을 당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남의 집에 놀러가서 수도세를 아낀다며 내 양말까지 다 세탁해달라고 하고 목욕탕에서도 빨래를 가져가서 소동을 일으키다가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없었는데 우리 엄마는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결혼을 허락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예비 남편도 자기 엄마가 한 일을 알고 우리 부모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비 남편이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이 어려웠던 때도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제가 못 갈 수학 여행비를 제게 주고 자기는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철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릴 적 자신이 필요했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어른이 되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어요. 결국 예비 시댁으로 달려가 아이들 때문에 살림자리가 팍팍해서라는 변명을 들은 시어머니도 마음을 고쳐 먹게 되었어요. 결국 가지 못한 일을 하고 돌아가신 예비 남편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을 사죄하며 되돌아갔을 때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제가 그랬던 이유는 우리 집 양반이 좀 인색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프라이드로 그랬어요. 우리 아들 성빈이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으로 인한 문제로 속상해하며 다음날 우리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는 당신 아들과 결혼한 저의 예비 남편을 이해해 주시며 얼마나 말이 많았을지 알겠죠. 결국 양가가 결혼 승낙을 해준 후 예비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 후 양가 어른들과의 만남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모두를 위로해 주셨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너희 집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
이젠 성빈이와 성준이가 돈 벌어 숨 좀 돌리라고. 빚은 다 갚았고 너희에게 돈은 주지 않을 테니 예단으로 하라. 한 세트 접시와 2세트 이불 세트만 사주세요. 전 그것만 필요해요. 그 말하려고 내가 따로 봐봐야겠다고 한 거야? 예비 장모님께서 해주신 그 말, 제가 이전에 이웃에서 자주 보았던 예비 장모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더군요. 둘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니, 예비 장모님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겸손하고 조용한 분이셨어요. 내 억척스러운 생각을 했던 예비 장모님의 행동은 참 대단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뒤로 예비 장모님과 당연히 사이좋게 잘 지냈을 거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훈훈한 대화를 주고받은 이상 화목하게 지낼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결혼 준비는 이렇게 동화적으로 아름다웠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그 훈훈한 대화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옥을 맛보게 됐어요. 혹시 처음부터 보신 적 있으세요? 며느리야, 넌 내 부모님을 내 아바타로 여기는 것 같아. 아이고, 너무 화려하지 않게 조금 우아하게 해야지. 왜 반짝이거나 무늬 같은 걸 입고 다녀? 다른 걸로 바꾸세요. 결혼 준비 중 드레스를 고를 때 얼마나 설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드레스 샵을 돌아다니고 셀 수 없는 드레스를 입었다 벗었는데도 그리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 장모님 덕분에 설렘이라도 단 한순간도 느낄 수 없었어요. 아니, 제 어머니도 같이 오지 않는 드레스 투어 왜 예비 장모님이 따라오시냐고 할 정도였어요. 예비 장모님, 그냥 성빈이랑 둘이 보러 갔을 뿐인데요. 입력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려고요. 드레스샵도 워낙 많기도 하고 차로 가기에는 애매해서 계속 걸어 다녀야 하거든요. 저희 둘이 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저희도 그게 마음이 편하고요. 아이고, 그래 아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보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딸이 있기를 하니 아니면 내 결혼식 때 드레스를 입어봤기를 하니 내가 딱 한 번만 같이 갈게.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다녀놔도 다리 아파서 따라다니기 힘들어. 괜찮다고 안 그러셔도 됐다고 연신 이야기를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저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로망이 웨딩 드레스 골라주는 데였다면 딱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연기에 속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무슨 저런 식으로 끝도 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무슨 밤무대 가수 같다. 사람들 앞에서 이 악골 보여주는 일 있냐. 엉덩이 짱 라인 타 보인다 등등.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다툰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오기를 부리다 피 저렇게 했는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짓이야. 내가 너 결혼하는데 좋은 거 하나 못 해주는데 정도는 같이 고생해야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안 그래도 됐다고. 이게 지금 엄마가 정말로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한 이틀이면 끝날 거를 지금 며칠째야. 이게 너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드레스샵이 많아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 준비 중 드레스를 고를 때 얼마나 설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드레스 샵을 돌아다니고 셀 수 없는 드레스를 입었다 벗었는데도 그리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 장모님 덕분에 설렘이라도 단 한순간도 느낄 수 없었어요. 아니, 제 어머니도 같이 오지 않는 드레스 투어 왜 예비 장모님이 따라오시냐고 할 정도였어요. 예비 장모님, 그냥 성빈이랑 둘이 보러 갔을 뿐인데요. 둘이서의 시선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과의 갈등과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서 다툼을 풀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내용을 다듬어서 한글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어렸을 적에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했었지요. 제 판단력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아니, 그게 예비 시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판단력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그냥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건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우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대화만 하게 돼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싸움이 반복되고 결국 한 번은 제가 어이없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물론 또 한숨을 내쉬며 미간 주름을 잡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이성을 잃었어요. 피팅을 위해 신었던 하이힐도 벗으며 단상에서 내려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왜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어머니, 이번에도 무슨 문제예요? 아니면 어디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책, 거의 다 가리셔요. 왜 또 그렇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어머님, 내가 지금 뭐라고 했나요? 네,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왜요? 어머님, 화나시겠어요. 어머님,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해요.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이 상해요. 어머니, 이 결혼식은 저와 성빈이의 결혼인데 그냥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셨던 건가요? 그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동네 이모들이 어머님의 옷을 뭘로 보고 있을까요? 어머님, 알라딘 진이 같아요. 저도 참고 참다가 터졌었죠. 정말 청담에 있는 드레스샵은 다 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부인들은 시어머니가 또 별로라고 다음 옷을 입으라고 해서 제가 낄낄 웃었습니다. 제 발언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상처받았다며 소란을 피웠어요. 그때 쇼핑몰 직원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 터뜨렸는데 딱히 사소한 소리까지 내며 웃어서 다들 흐트러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입은 옷은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정장을 입고 나왔었거든요. 전혀 감각 없이 동대문에서 옷을 샀던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옷 판매가 안 됐을까요? 돈이 없었던 걸까요? 싶었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스러웠어요. 한 직원이 웃음을 터뜨리자 나머지 직원들도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웃다가 이상한 감각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싸우게 되었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둘의 결혼에 더 이상 개최 안 할 거라며 박차고 나갔어요. 예비 남편은 죄송하다며 잘못했다고 했는데 결국 재미없이 해결되었고 다음 옷에 대해 말했을 때는 있는 그 자체로 울었어요. 그곳에서 모자라는 곳을 찾아가지 못해서 직원들이 저도 안 좋다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 충분히 웃을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참으로 웃겼던 것 같아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계속해서 쌀쌀한 관계 속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알라딘 지니에 대한 거 이유로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는 앞으로 알라딘에서 나온 자파라라는 악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당과 유사하게 앞검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 이후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위인 성빈이의 승진 소식에 대해 흥분한 모습을 풍기는데 동네 플랜카드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예비 남편의 승진 소식에 대해 기뻐하며 부모님도 예비 남편을 축하해주며 동네 아줌마들을 초대하는 등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나 그리고 흥을 많이 가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도 그것을 먹었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한자리에 모여 모두가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시선이 날 향했고 그 시선은 성빈이에게로 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에 결혼한다면 둘 다 결혼한 뒤에 즉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이 들면 아이를 낳기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라고 해. 예비 시어머니나 다른 친척 어른들은 30대 중반에 결혼하면 즉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더욱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 아이를 가르는 준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성빈이가 승진을 한 후에 누구를 거실 것인지 생각해야 할까?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어떨까? 그 벌마다 벌어서 살까? 목이 아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약간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엄마와 아빠가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러 자리를 떠나게 된 상황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좌절했어요. 다행히도 예비 남편은 이해심 있는 사람인지라
그 자리에서 못마땅해 하는 기색을 보이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한 얘기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째서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꾀주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들이 승진한 것은 저희 가정에게 큰 기쁨이라 생각하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걱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거래를 살피고 싶지만 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얼굴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고지했죠. 아무리 뒤에서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싶었어요. 강요로 웃고 분위기를 맞추는 건 저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얘기를 다 한 뒤에 저도 마음이 이상하게 돌아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 뒤통수에 뭔가 퍽하고 맞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응시하며 씩씩거리고 있었고 그 뒤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들 알 것 같지만 대학 입학 때 받는 다이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이어리를 주우면서 열었더니 거기 예단 목록이 가득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를 응시하는 눈이 화보였는데 진짜 섭섭했어요. 우리 아들을 내가 이렇게 보니 우리 성빈이를 반말 안 하고 싶으면 다 준비해와. 알겠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화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문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절연을 놓지 않았어요. 중소기업 다니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아들과 맞닿는 결론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을 내용했어요.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온 엄마와 아빠는 예비 시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그 개망나니 꼬락서니를 바로 직관하고 만들어졌어요. 엄마는 당연히 분노하여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가서 계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봐봐. 엄마와 딸이 눈을 희게 뜨는 게 똑같아. 내가 뭘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겠지? 말해봐. 방금 지한테 뭐라고 했냐고 엄마가 말했어요. 중소기업 다니고 뭐가 어쩌고 예비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아니, 이런 옆길에 얘기 안 되겠어. 내가 당신 성격이 거절적이란 걸 알면서도 결혼을 허락한 건 다 성빈 때문이야. 하지만 왜 이러지? 엄마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지적했어요. 말해봐. 그래,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던걸? 어른들의 싸움은 아이들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예비 남편을 아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아? 우리 둘 다 나이는 들었지만 어쨌든 저희 결혼 준비 중에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상황이 위태롭다는 건 사실이었어. 그때 예비 남편의 4살 조카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종이로 강아지를 접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찾아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이 앞에서는 화를 낼 수 없어서 이따가 할게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할머니, 지금 접어줘. 이따가 할게. 라고 말했어. 왜 이러지? 어른들이 얘기를 할 때 이름을 부르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이야기했어. 하지만 조카 아이는 자신의 할머니인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간에 종이로 강아지를 접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어. 나는 그 종이를 내밀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조카의 종이를 보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얼마 후에 함께 그 종이를 번갈아 주시다가 나도 그 종이 조각이 익숙했고 자세히 보면 내 명함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이유가 내 명함을 보고서였다. 그것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지 못한 이유로 나는 큰 실수를 저질러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크게 실수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제 명함을 보고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다. 엄마와 아빠의 성격을 알면서도 회사 운영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든 말다툼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잠시 생각했다. 내가 결혼 후에 행복할 것인지 의문을 갖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정답이 나왔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그 결정이 난 걸로 끝내고 싶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원치 않고 싶어 하며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성빈아, 우리 결혼하지 말자. 너도 봤지, 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난 결혼 안 할래. 나는 이렇게 말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주저앉았다. 손을 잡고 결혼하지 말라며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과했다. 난 미안해했다. 지난 일부터 오늘까지 다 미안했다. 정말 썩 미안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를 달래며 화를 낸다. 끝내기 전까지 얼마나 더 나를 팔아야 하는지 물었다. 끝났다고 말했다. 내 인생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이건 아니라고. 난 정말 미안해하며 지혜를 요청했다. 그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아니었다. 예비 남편은 난리를 쳤으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끊겨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속이 무너질 것 같아서 고요했다. 어릴 적부터 내 엄마 때문에 친구들을 처음부터 벌써 그 아이의 상처를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침에도 달라며 계속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미 정답을 내린 상태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밀어내 버렸어요. 그 후 동네 아줌마들도 그 욕심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오해했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끝났어요. 예비 남편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파혼 선언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리를 마친 뒤 제가 한참을 울었죠. 부모님도 상실감이 크셨다고 해요. 자신이 빚을 짊어진 건 자신의 사업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언제 이 일이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예비 어머니는 나를 붙잡아서 그 사업 자금을 가로채려고 했었다. 한눈에도 볼 수 있는 그 여자는 나를 속이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예비 남편이 더욱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로 느껴졌다.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사람이 과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들었다. 나에게 요구했던 예단 목록 밑에 있는 구매처까지 적혀 있었는데 그 사이트의 이름이 매우 독특해서 그날 이후에도 기억해 두었다. 그 사이트를 방문해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다단계 사업 사이트였고 정말 말이 안 나왔다. 결국은 그 사람과 함께 참 하나 하게 되었다. 결국은 이사를 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이 그런 모습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다단계란 무엇인가? 전세까지 잃어버리고 2살짜리 자식과 함께 증발했다. 결국은 예비 시어머니가 다단계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전세까지 날렸고 어느 날은 자식과 함께 사라졌다. 지금은 나의 남편이 되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당시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도 이젠 행복해하는 모습이다. 남편이 울며 찾아왔을 때 나는 그를 내쳐버릴 수 없었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그날로부터 일주일 만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나 여위어진 모습이 안타깝게 다가와서 부모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결혼을 포기할 생각을 꿈속으로 계속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에 그를 찾아왔다. 정말로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혼자 집안을 떠나왔다고 말했다. 이젠 나 혼자뿐이고 남은 것은 나뿐이라고. 부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정말 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부드럽지 않은 말투로 말을 하며 가족을 뒤로 하고 온 것이 안타까웠다. 울면서 부모님과 나에게 너무나 간절히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도 그 남자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죽을지언정 단단히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남자들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아이가 그의 형제들에게 엄마의 본성을 물은 적이 있다.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한쪽이 치우치면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내 엄마와 아빠는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웃들은 내가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혀를 찾고 염려했다. 혼란스러운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정말로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의 말씀 때문에 더욱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삶이기도 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남의 일에 관심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애들은 잘 살 거야. 자기들도 알잖아. 성빈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애인지. 애들 둘이 좋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따지고 할 건 없어. 결국은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것이니까. 성빈이가 우리에게 약속했었어. 정말로 잘 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든든했어요. 엄마 아빠는 진심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내 남편을 정말 좋아해 주신다며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아이와 사위는 잘 살 거라고 확신해 주시는 부모님 덕에 힘을 얻어서 우리는 정말로 잘 살고 있었어요. 현재에도 남편은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나와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아. 그런데 정말로 어머니 아버님께 인사 안 드리고 가도 괜찮을까? 그래도 이제 나가면 정말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절대 안 돼요.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내가 결혼할 때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울면서 부모님과 나에게 너무나 간절히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도 그 남자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죽을지언정 단단히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남자들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아이가 그의 형제들에게 엄마의 본성을 물은 적이 있다.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한쪽이 치우치면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내 엄마와 아빠는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웃들은 내가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혀를 찾고 염려했다. 저희 부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 말이에요. 아빠랑 제가 하는 사업 종류가 같은데요. 재작년부터 캐나다 쪽에 조심스레 아빠와 제가 하는 사업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이제는 캐나다에 정착을 해도 될 정도로 1, 2자리가 딱 잡혔죠. 그래서 올해 겨울에 저희 가족은 전부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한국에서 최근까지 있었던 나쁜 일은 모두 잊고 캐나다에서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싫다고 했죠. 한번 여주를 주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기네들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남편의 단한도해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부님과 연 끊는 데에는 저와 결혼하는 것 이외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야? 엄마는 내 친구들이면 내 직장 동료들도 엄마 자식 같으니까 젊은 애들이 좀 더 집에서 편하게 돈 벌었으면 싶어서. 그게 아쉬워서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아우 너는 참 애가 어찌 그리 모지니. 내가 그게 모진 거야? 아이 엄마 남의 자식들 고생 안 하게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나 신경 나. 그리고 엄마가 정말로 나도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 생각했으면 그딴 짓 못했어. 알아 마, 뭐 그제? 아, 너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할 거야 정말. 지시하니 엄마한테 지시하니 너지에 그 기집애 만나고 너무 편한 거 알아. 내가 언제 엄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찾아갈 테니까 왜 엄마가 여기 왔어? 정말 오지 말라고. 내가 이미 그 집을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는 여기까지야. 더는 내 삶에 관여하지 마. 그때 제외한 시아버지는 다단계 사업을 하던 중에 남편의 친구들과 남편의 회사 동료들에게 꼼수와 광고로 다단계 사업을 제의해 남편이 회사와 인간관계에서 피해를 보았고
그래서 남편은 여러 이유로 시부모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나 같으면 일단 등을 돌릴 거야. 그날은 정말 최고의 순수한 날이었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이미 동료들과 친척들과 함께 결혼식을 재미로 대신하고 우리 부모님과 나, 남편, 그리고 이문 가족만 모여 식사를 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통화하면서 내 무엇을 하는 거야? 하고 물었는데 남편은 결혼한다고 대답했지만 그런 시어머니는 나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했어. 그래서 더는 남편에게 시동 관련 이야기를 주제로 지향하기로 했어. 우리 부모들에게는 죄송스럽다 해드렸어.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 하지만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관계가 정말로 어려웠던 것 같다. 앞으로는 우리 남편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아 나가기로 했어.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나도 지나간 일들을 정리하고 잘 살아가겠어. 오랫동안 말하는 모습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